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회생과 파산도 있지만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크아웃이 무엇일까요?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체부터 다르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두 가지 제도 모두가 이 이자가 면제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워크아웃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 이런 건 좀 어렵다는 건가요? 네,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제기간이 8년에서 10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오랫동안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아웃도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이자 탕감은 되지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회생이나 파산보다는 워크아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50% 동의가 없으면 진행하기가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크아웃은 변제 기간이 길어서 적은 금액으로 오랜 시간 갚을 수 있다. 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회생 파산보다는 워크아웃이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프로님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월 소득이 한 180만 원 정도고 총 채무가 5천만 원 정도라면 뭐가 더 유리한 걸까요? 개인회생이 좀 더 유리한 걸까요?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12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월 변제 금액이 약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60만 원을 36개월간 변제를 하게 되면 총 2,160만 원을 변제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약 2,840만 원을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워크아웃으로 간다면 약 8년간을 월 52만 원 정도 변제를 해야 됩니다. 사실 개인회생과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니죠. 네. 다만 아주 장기간입니다. 8년이래.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둘 중에 자기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프로님 그럼 워크아웃을 이미 진행하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바꾸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좀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또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개시결정을 받으시면 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는 중단이 되고요. 다만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5년 동안은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파산 진행 중이거나 워크아웃 제도가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이 하고 싶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은 판단입니다. 네, 개인회생과 파산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도인 만큼 신청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마침 이프로님께서 약 10년 경력의 파산 관제인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이 파산 관제인이 경쟁률도 좀 세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파산 관제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법원에서 모든 파산 사건을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서 사실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책심사를 하는 사람,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법원을 대신해서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면책심사와 파산 사건을 조사하는 파산 관제인이셨기 때문에 또 법원이 어떤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는 당연히 누구보다 잘 아실 수밖에 없겠네요. 보전 공고를 많이 받게 되면 개시 결정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도 처음부터 한 번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고 월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도 무리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프로님 혹시 만약에 개인회생과 파산 이제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럴 때 좀 더 꼼꼼하게 받을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리스트들이 있을 건데요. 이 문항에 답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거주지역, 회생, 파산 이력 여부, 채무금 사용 용도,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전세 또는 월세 지낼 경우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상속 재산 여부, 가지고 계신 부동산과 차가 있는지 이렇게 9가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실 때만큼은 또 숨김없이 솔직하게 작성하시는 게 상담 진행에도 빠르고 또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나의 사례는 좀 더 특이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변호사님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프로님께서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보시는 분들도 잘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도 판단이 안 되시면 저희 지름길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